예,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특집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관련자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 특히 여러 가지로 혼란한 시기일 것으로 예상이 되나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혁신 그리고 개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혁은 중고차 시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본질적으로 보면 답이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짚어볼 문제가 꽤 많습니다. 오늘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첫 인터뷰 주제는 중고차 시장 개혁입니다.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 득인가 실인가를 제목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기업 중고차 진출을 반대하는 분들입니다. 김지호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협회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번째 인터뷰하시죠? 맞습니다. 지난번에 전화로 하셨다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일이 없도록 욕 먹을 짓을 했으면 욕을 먹는 건 당연하고요. 네. 그 옆에는 김종찬 JC모터스 대표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랑은 처음 뵙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좀 이력이 특이하십니다. 92년도에 현대자동차에 입사하시고 99년도에 퇴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적대 관계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뭐 현대자동차를 친정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92년도에부터 중고차 시장이 앞으로 많이 발전할 거라는 예. 어떤 비전을 갖고 그때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낙후돼 있었고 지금보다 인식이 훨씬 안 좋았던 시장인데 그동안 뭐 한 30년 했네요. 좀 많이 발전했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전에 말씀드리면 저희 인터뷰가 녹화 방송이긴 합니다만 영상이 나갈 때는 무편집으로 나갑니다. 네. 뭐 실수하시더라도 편집은 없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간에 뭐 그게 아무래도 뭐 어느 쪽이든 공정할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안PD랑 같이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아마 뭐 이후에도 큰 이변이 없으면 계속 이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30분간 진행됩니다.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특집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 득인가 실인가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주제는 아니죠. 워낙 뭐 반대 여론, 찬성 여론이 충돌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또 피해갈 수 없는 논쟁이기도 해서 그런데 시작 전에 이건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100분 토론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스튜디오랑 장비랑 그런 걸 다 해놓고 찬성 쪽까지 섭외가 맞춰졌는데 갑자기 안 하신다 그래서 좀 사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담당자분께서 보내주시기로는 뭐 현대차 노조와 관련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뭔지는 제가 안 여쭤봤는데 혹시 어떤 건지 좀 먼저 들을 수 있습니까? 얘기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일단은 연합회, 우리나라는 한국연합회, 전국연합회 두 개 양대 연합회가 있는데 그쪽 지금 뭐 대선 전이다, 뭐 2월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좀 바쁘셔가지고 조율이 좀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뭐 사전에 만약에 찬성하는 쪽 게스트가 뭐 현대 주체가 아닌 뭐 제3자, 그러니까 예. 뭐 유튜브 채널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현 중고차 딜러라든가 그런 제3의 인물이 나왔으면 아예 토론은 아예 말도 안 꺼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자동차 상무다, 아니면 뭐 정의선 회장이다, 아니면 뭐 현대자동차 상무다,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언제든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대 연합회에서 현대자동차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아예 그냥 메이저 방송에서 1시간이 2시간이고 생방송으로 토론회를 하자. 예. 근데 현대에서 피했어요. 피한 데는 뭐 불리하니까 피했겠죠, 현대가.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께서 판단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잘못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지금 뭐 노력하는 부분도 많고, 지금 예전에 비해서 시장도 많이 투명해지고 개선된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과 좀 소통도 하고, 어떤 오해 소지, 그리고 중고차 현재 상황, 뭐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갖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현대가 들어왔을 때 득과 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가는 장점과 단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중고 매매업자들의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 뭐 이런 거를 저희가 말씀드리고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트를 잘 끊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본질물 들어가겠습니다.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 혹은 조롱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중고차 파리라는 단어가 요즘 이슈입니다. 사실 뭐 듣기에는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보통 명사처럼 불리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점도 있는데, 뭐, 불리는 데는 그럴 만한 또 이유가 또 나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두 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중고차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그리고 이 중고차팔이라는 단어는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저는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허위 딜러 잡는다고 이렇게 해서 막 조회수 어그로 끌고 이번에 격투기 챔피언이 직접 어느 매매 상사를 찾아가서 막 자경 활동을 하는 게 그 조회수가 300몇십만이 찍고 댓글이 15,000개 이상이 달렸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그러니까 아주 극히 일부분인데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이게 어그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적인 단어 선택, 그러니까 뭐 썸네일 자체가 뭐 중고차 팔이들의 최후라든가 아니면 뭐 오토포스트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게 뭐 부모 등쳐먹는 뭐 사기꾼들 큰일 났네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좀 싸잡아서 극단적이고 좀 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너무 이게 어그로를 하지 않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신차팔이 정의선 회장이 중고차팔이로 중고차팔이도 지금 뭐 한다 이렇게 못 내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국회의원들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자극적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까는 이런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뭐 4대 무슨 팔이다 뭐 보험팔이 중고차팔이 무슨 팔이 이렇게 하는데 그 인구만 해도 100몇십만 200몇십만 300몇십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금 뭐 현업 어떻게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다 사기꾼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져온 자료에도 보면 그 뭐 허위 매물 관련해서 아까도 자료 드렸지만 부동산 쪽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비중 있고 역량 있는 그런 이 유튜브 채널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고차팔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공식적인 이 언론이라든지 요즘 많은 유튜버를 통해서 좀 그 어떤 대명사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상당히 왜곡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에 부당함을 당했다든지 그럼 피해자가 직접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화가 나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더 심한 욕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은 일부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 이거를 전체 중고차 시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서 매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거든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데에는 이 언론의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간에 여론이 만들어졌으니까요. 네. 그 여론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부분도 있지만 한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는 여론도 있거든요. 그런 여론은 언론에서 조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좀 아까 우리 PD님께서도 주제를 중고차 시장 개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도 약간 제가 유감을 표하는데 중고차 시장은 현재 개혁의 대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현대자동차 들어와서 중고차 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중고차 시장이 좀 왜곡된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다든가 이런 점에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 중고차 시장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엉망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건전하게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발전을 해갈 거고요. 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허위 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부각이 돼서 그런 점을 가지고 중고차 시장을 나쁘게 바라보는 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또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그 명분으로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부각돼서 중고차 팔이라는 그런 것이 나온 것이지 정말로 일반 소비자들까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침소봉대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 부분을 정확히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중고차 자체의 속성상 이 시장에서 기본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100% 만족하기 상당히 힘든 한계가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더라도 그 부분은 계속 존재를 할 겁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어쨌거나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보시는 분들도 그 여론에 대한 판단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 여론이 잘못됐다면 반대되는 목소리가 좀 높아져야 할 텐데 대부분 보면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비자분들 보시면. 이거는 좀 근본적인 문제가 좀 다른 곳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그 현대나 그러니까 카마에서 그
메이저 언론사들이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2년 전부터 하루에 뭐 두세 개, 네다섯 개씩 계속 언론에 뿌려요.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 뭐 소비자 고생, 투명한 중고차 시장 어떤 막 이 논리를 자꾸 펼치시는데 우리가 반박 기사를 내보내려고 뭐 지역 신문이다, 메이저다 아무리 두들겨도 뭐 상대방이 카마다, 현대자동차 하면 바로 인터뷰 거절입니다. 그러니까 거대 광고주라서 우리가 현대나 카마에 반하는 어떤 언론을 그 기자분들이 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터뷰에도 응하는 게 뭐냐면 비록 유튜브 채널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조금이나마 어떤 소통을 하고 오해 소지 그리고 잘못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거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인터뷰에 응한 거고요. 그리고 어떤 뭐 저희가 보면은 일상적으로 뭐 전국에 한 6만 5천 명 정도의 딜러들이 있지만 매매량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라갔죠. 예. 네, 신차가 반도체 이슈 때문에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면서. 그런데 지금 뭐 물론 잘못된 게 어느 분야나 어느 직업군이나 잘못된 건 있어요. 그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시인하고 반성해야 되고 고쳐 나가야 되고 예,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소통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걸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찬성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꼭 비단 이 자동차 중고차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서도 볼 때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도 다 환영을 했고요. 찬성하는 여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로 대변된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이 들어올 때 소비자들은 고객들은 다 환영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택시업 뭐 파동 났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때도 택시의 불친절 여러 가지 가격 뭐 바가지 횡포 이런 거에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신 소비자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다만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중고차 시장에 현대자동차가 뛰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의 폐해가 지금 찬성하지는 소비자들한테 되돌아갈까 봐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지 반대가 별로 없고 찬성이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고 그래서 그것이 곧 중고차 시장의 불신을 반증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까 개혁이라는 표현은 좀 유감이라 그러셔서 개혁이라는 표현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애매한 건 이 중고차 시장 중에서 개선해야 될 범위가 사실 저도 참 애매합니다. 네. 왜냐면은 뭐 엔카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소비자분들이 신뢰를 좀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그건 또 허위 딜러에 대한 내용이라서 이 현업에서 보시기에는 좀 어느 정도 범위가 개선돼야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가장 뼈아픈 부분이거든요. 예. 사실 최근에 와서 중고차 불신을 증폭시킨 가장 큰 원인이 허위 매매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소비자 피해 사례거든요. 예.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까지 갔었죠. 사회 문제 일으킬 정도까지.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허위 매매 행위를 하는 그분들은 제도권 내에 허가받은 정상적인 매매업계 내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무허가업자, 무등록 등 종사원들이 벌인 사기적인 집단들이거든요. 말 그대로 허위였다. 허위, 말 그대로 그 집단 자체가 허위인 거고 그들이 그 좋은 차를 싸게 사고 싶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그런 행위였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해서 소비자들이 피해 가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역부족인 한계도 있었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핑계라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될 문제긴 한데 이 부분은 저희만의 힘으로는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정당국과 사법당국 공조하에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문제고 다시 소비자들한테 고객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좀 토론이 무산돼서 제가 좀 반대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 반대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뭐 수입 인증 중고차도 있고 다른 브랜드들은 이미 있는데 명목상 대기업 진출을 반대하는 것이지
사실 좀 보면은 현대차의 진출이 좀 가시화되면서 이 여론이 좀 증폭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유독 현대차의 진출을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기부라든가 예. 국토부라든가 그리고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을지로위원회 분들 모두 다 현대에서 주장하는 뭐 수입차와의 역차별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종 6년 보호받다가 지금 끝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생계형 적합종이 나뉘냐 이거에 지금 대선 후에 이게 결정이 될 건데 그 수입차 구조와 현대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그 오토벨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지금 매매 상사를 하나 만들까 오픈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오토벨을 보고 생각을 지금 거의 50% 접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엔카도 말씀하시는데 엔카가 뭐 제가 엔카 2002년도에 가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중고차 판매를 업을 한지 지금 20년이 됐고 수입차 인증 브랜드와 중고사업과 거린 지가 15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아까 자료도 드렸는데 엔카가 과연 처음부터 허위 매물이 없었을까? 허위 매물이 50% 이상 했었어요. 2023년도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어떤 투명하고 바르고 어떤 이런 풍토가 계속 생기고 좀 다듬어지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떴다방이다 기획부동산이다 어떤 이런 무질서한 게 있었지만 계속 이 질서가 잡히고 시장이 깨끗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발맞춰 가지고. 그런데 지금 엔카 같은 경우도 허위 매물 엄청나게 많았었고 지금 한 20여 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 뭐 클린 엔카에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 엔카는 좀 오리지널 플랫폼 사업이죠. 뭐 직접 매입하던 그 직영점도 있었지만 직접 매입하는 데는 그 적자가 많이 나서 뭐 중소기업 적합종 되면서 그 동시에 이렇게 없어졌고 지금 엔카 이 플랫폼만 살아있는 거고 그리고 수입차 인증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수입차는 만약에 벤츠를 들면 벤츠 코리아가 따로 있어요. 총판이. 그리고 밑에 딜러사가 있어요. 뭐 한성이다, 뭐 효성이다, 아니 뭐 교학사도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가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AS까지 다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파급력이 얼마나 다르냐면 지금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어 있는 수입차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B2C 개념이 커요. 그런데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글로비스라는 그 어떤 그 커다란 기업도 있고 그 밑에 이제 오토벨이라는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이 플랫폼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 뭐 K카다, 뭐 N카다, 어디 뭐 오토플러스다 해가지고 B2C 목적으로 만드는 어떤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크게 무섭지가 않단 말이에요. K카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뭐 중고차 시장을 100이라고 잡았을 때 약 30%가 지금 중대기업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나머지 70%를 영세업자들이 하는 건데 현대가 들어왔을 때 이 70% 중에 50%는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B2B 같은 경우는 사업자 간 거래고 B2C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직접 이렇게 판매를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거는 B2B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벤츠다, BMW다 이런 중고사업부를 거래를 많이 하지만 그 뭐 벤츠 코리아다 아니면 BMW 코리아다 여기에서 인중 중고 사업부를 확장을 시키면서 데미지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대 매입해오던 게 절반으로 줄고 70%가 줄고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코리아에서 이렇게 확장을 한.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B2B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중고차 국회 본관 중고차발전협의회 3차 회의 때 현대자동차 상무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가 현대 관계자라면 B2C 하지 않는다. 왜 머리 아프게 차를 직접 사와서 상품화를 하고 판매한 다음에 소비자 민원에 시달리고 이걸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저희가 그 딜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B2C 하는 딜러가 제일 바보라는 거예요. 모든 이게 제일 왜 그러냐면 이 소비자 민원이라든가 차 상품화하고 경정비를 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했을 때 물론 소비자도 만족하고 판매한 당사자도 이익이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B2B 같은 경우는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찍고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만약에 매매업자가 있으면 글로비스에서 저희 같은 영세업자들한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물량을 그 전국에 있는 현대 영업소, 현대 기아 영업소를 통해서 이게 선점을 할 수 있어요. 우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 네트워크망이 우리랑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잠깐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근데 오토벨이라는 서비스가 엔카처럼 일반 딜러가 등록을 해서 예. 판매하는 똑같은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중고차 발전위에 참석했었을 때 뭐 국토부 중기부 K카 뭐 한성자동차 이중종사부 본부장님 뭐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 상무님하고 뭐 카마 김종 상무님 다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론에서는 물량을 본인들이 현대에서 매집한 물량을 영세업자한테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다. 왜 중고차업들이 반발하느냐? 뭐 KBS 라디오 성공예감 이런 데도 다 나오고 뭐 김필수 교수도 아니면 대림대 뭐 그 교수님이다 해가지고 대덕대 교수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동차학과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언론에 나서 이렇게 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확인 안 하고 특히 김필수 교수님 얘기는 뺄게 어차피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좀 비방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100%라는 물량을 매입하게 되면 현대에서 예. 그러면 5%만 우리가 인정종구 사업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B2C죠. 그러니까 나머지 95%는 글로비스에 나 납품할 테니까 너네들이 직접 입사를 해서 낙찰 받아가라. 그러면 낙찰 수수료 들어가잖아요. 그럼 글로비스 매출 올라가잖아요. 그럼 정의선회장 주가 올라가잖아요. 지배력 강화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플랫폼 서비스에 그 글로비스 매입이라는 그 서비스가 하나가 더 추가된 얹어진 거라고 보면 지금 돼요. 글로비스가 직접 매입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점이거든요. 네, 바로 그 점인데 저희가 유독 왜 현대자동차의 진입을 반대하느냐. 예.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명분이 논리상 많이 안 맞아요. 현대자동차에서 주장하는 논리상. 뭐냐면 맨 처음에 현대자동차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국의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고 소비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고차 시장이 현재 엄청 비대해졌고 그것을 개별 사업자들이 다 컨트롤 못하니 거기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폐해들이 있다. 그런 현대자동차가 들어와서 시장을 정리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건데요. 지금 바로 말씀하셨다시피 현대자동차는 신차 판매와 연계해서 차량을 매입을 해서 그 중에 일부 5년 미만의 차량이 짧은 차량들은 직접 소매 판매를 하겠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오토빌이라든지 경매장을 통해서 다시 소매업자한테 넘겨서 시장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방금 피디님 말씀하셨다시피 유통과정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물론 이미 현대자동차에서 현대글로비스를 통해서 경매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경매장을 통해서 나오는 매물들을 저희 매매단 일반 개별 매매상사에서 매입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서 굉장히 순기능적인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매물들이 대부분 소비자가 직접 내놓는 매물보다도 렌트카라든지 영업용 매물들이 많이 그 안에서 소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시장의 순기능이고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신차 시장 80% 이상 독점하는 상태에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면 일반 소비자들의 매물을 싹 쓸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기존의 매매업에 종사하는 또 매매업과 유관 업체들 많이 있죠. 예. 정비업체라든지 뭐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그 업계에 심각한 생존권에 위협을 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을 저희들은 이 생존권 문제, 골목상권을 침해함으로써 벌어지는 이 문제가 전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고 신차에서 80% 이상 독점하는 체제에서 중고차 시장 들어오면 중고차 시장도 독점할 확률은 뻔하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자들이 초기에는 모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수수료 비용을 높이는 그런 폐해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네, 그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그 현대차의 진출이 독이 될 거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각에서는 차라리 돈을 더 내고 네. 그냥 좀 더 대기업을 끼고 그냥 믿고 네. 사겠다. 네. 이러는 여론도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예, 뭐 공감하시네요. 네, 그좀 그거는 제가 잠깐만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뭐 아까 여론의 파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분들도 중고차 거래를 다 하셨던 분들이고 네. 사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그동안 결여된 게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아까 뭐 사전 인터뷰 때도 말씀하셨지만 뭐 어떤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좀 이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제가 조금 중소업계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네. 지금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중고차 시장의 구조나 생태계가 예. 굳이 현대자동차가 들어오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이 성숙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대기업 진출이. 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중고차 관련 서비스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시는 차를 매각을 할 때 헤이딜러라든지 엔카의 비교 견적 서비스라든지 여러 아류들의 플랫폼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고객들은 판매할 수 있는 경로가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네. 기존에 우리 같은 매매업체 직접 팔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 고가에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겼고 반대로 구입을 할 때도요. 중고차를 구입을 할 때도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 건전한 사이트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엔카라든지 K카라든지 KB 차차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많이 돼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이미 많이 넓어졌어요. 예. 중고차 시장의 생태계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많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중고차 시장은 진화되고 발전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뜬금없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들어와서 다 이 모든 걸 아울러서 우리가 소비자들의 모든 걸 만족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언뜻 보면 소비자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이 될 거고요. 신차를 구입하면서 연계해서 차를 편리하게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단기간에는 충분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시장을 현대자동차가 독과점으로 중고차 시장을 장악한 이후에는 상황은 완전히 180도 달라질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궁금한 게 대기업이 진출을 하게 되면 타격을 입는 거는 중고차 그 사업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중고차 개인 딜러들이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상사는 그러니까 전국에 한 6,600여 명의 매매 그 사업장이 있고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사원들이 전국적으로 한 6만 5천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매매 상사 밑에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딜러들이 많아야 그게 매출이 되고 매출이 또 이익으로 이어지고 그러는데 그 중고차 딜러들이 좀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판매량이 급감하게 되면 매매 상세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믿고 살 수 있는 현대차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하는 막연한 거예요. 야, 현대 같은 대기업이 들어오면 제가 만약에 중고차 장사를 안 하고 현업에 있지 않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그 영세한 애들 이런 애들이 지금 차 파는 것보다 그냥 일반 그 뭐 시장에서 이렇게 뭐 물건 사는 것보다 솔직히 백화점 가서 사면 내가 대접받는 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잘 포장돼 있고 이런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언론의 힘이에요. 이게 막연한 어떤 기대감이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백화점 가서 가격표 안 보고 이 물건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백화점에 보면 뭐 조그만 마트에서 뭐 귤 하나 뭐 1,000원이면 사는데 백화점에 2,000원, 3,000원 팔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안 보고 막 바구니 담잖아요. 그런 분들이 살 수 있는 게 이 차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100% 물량 중에서 5% 물량을 인중정보사부에서 그 현대가 매집을 해서 판매를 할 경우에 어떤 차를 판매하냐면 현재 그 벤츠, BMW, 아우디, 뭐 렉서스 해가지고 모두 다 그래요. 보면은 연식이 1년 이하예요. 예. 주행거리가 뭐 500km, 1000km, 2000km 이런 차들만 있어요. 그리고 도색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사고 이력도 없어요. 이런 차량들만 선점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깨끗한 어떤 쇼룸 이렇게 와서 이 정장 입은 이런 딜러들이 좀 고객 응대를 하고 자 아우디에서 직접 파는 거니까 믿고 뭐 BMW 파니까 믿고 여기에서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만족을 해요. 그런데 일반 다른 분들은 싸고 좋은 차를 사려고 발품을 팔고 딜러들을 통해서 이렇게
코치도 받고 이게 시세 파악하고 어떤 차량의 당단점 그리고 모든 그 국민들이 돈이 많아서 4, 5천만 원짜리, 7, 8만 원짜리, 7, 8천만 원짜리 그런 차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한두 달 사용할 수도 있고 출퇴근 사용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사용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에서 판매하는 거는 이런 극단적인 아주 조그만 그 영역의 어떤 그 상품화, 신품 같은 차를 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신차 같은 차를 똑같은 조건에 만약에 22년 1월에 출고한 건데 1000km를 탔어요. 색깔도 똑같고 다 똑같아. 보험료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지금 다른 BMW나 이게 수입차들을 보게 되면 시세를 볼 때 보통 중고차 업자들이 N카를 많이 보는데 만약에 N카에 인중중간사고 6천을 내놨다 광고를 그럼 저희는 시세를 어떻게 보냐면 5,500 시세가 5,500이에요. 10% 정도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진입하게 되면 수익을 한 7, 8% 마진을 보고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게 현대 내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예. 현재 시장에서 7% 마진을 절대 볼 수가 없고요. 매매 상사 같은 경우는 1%에서 1.5% 마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JC모터스 김종찬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매출이 70억이다 그러면 가져가는 게 1%, 1.5%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폐자원 재활용 산업이라서 이게 우리가 제조 판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익에 대한 어떤 마진에 대한 마진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총 매출로 잡혀요. 내가 4천에 샀으면 4천도 매출로 잡히고 4,100에 팔았으면 4,100이 이게 매출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간별 마진세, 가산세가 더하면서 세금을 엄청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금이 없었을 때는 좀 그 매매업에 하시는 분들이 그때는 뭐 사업자분들이 좀 돈이 됐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뭐 도이치 오토월드 같은 경우는 월세가 40대 바치는데 770만 원이에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면 80대 한 칸에 40대를 팔면 700만 원 월세를 내고 40대를 팔면 본전치기가 되는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저는 언론에서 가장 불만인 게 뭐냐면 언론에서 중고차 시장을 까는 기사를 낼 때는 어디를 가냐면 장안평을 가요. 그러니까 옛날 막 허스름한 건물에 막 흙마당에 좀 안 좋은 여건에서 차량 판매하는 걸 이렇게 하고 도이치 오토월드나 수원 SK 도이치 오토월드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제일 커요. 예. 실내에 10,000몇 대가 들어갑니다. 딜러만 해도 2,000명이 넘어가요. 거기는 방송에 한 번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좀 들어보면 네. 우려하시는 게 허위 딜러 자체를 좀 근절시키자 이런 거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뭐 도이치 오토월드라든지 좀 건전하게 있는 시장 여기까지는 좀 타격이 갈까 그걸 좀 당연히 우려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지금 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사업자에게 타격이 있느냐, 뭐 소속 그 현업에 종사하는 딜러 종사원들한테 예. 타격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회장님은 그 종사원들을 대변하는 단체의 장이신데 예. 저는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이고 일선에 계시죠. 네, 일선에 있는데 지금 저를 많이 대변해서 굉장히 내용을 저희들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비교적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간단한 통계를 말씀드리면 예. 지금 국내 전체 중고차 시장에서 경기도 시장이 제일 크고요. 예. 그 중에서도 수원이 가장 시장이 크거든요. 근데 수원의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에 약 6,600개의 매매 상사 중에 경기도에 820개가 있고 수원에 약 300개가 있습니다. 수원이 거의 절반이네요. 예, 약 전체 한 15% 이상 전국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데 제일 형편이 그나마 좋다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느냐. 수원시 300개 매매 상사에 소속되어 있는 종사원의 수가 약 5,100명입니다. 예. 예, 굉장히 많죠. 5,100명인데요. 수원에서 월 19,000대 정도를 판매를 해요. 그러면 이걸 인원으로 나누면 월 1인당 약 3.7대밖에 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굉장히 여러 개별 종사원들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의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통계 내기는 참 어렵긴 하지만 이게 통계에 잡히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한 대 팔았을 때 마진을 대략 50에서 60만 원을 보거든요. 3.7대라고 한다면 월 200만 원이 간신히 안 돼요. 기초 생계비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에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물론 있긴 하지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시장을 치고 들어오면
이 개별 종사원들은 다 고사될 수밖에 없고요. 종사원이 고사되면 당연히 저희 같은 사업자도 폐업의 순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반 소비자들은 원하세요, 현대자동차 들어오는 것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서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사고 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소비자한테 결국 득이 안 되거든요. 예. 저희 같은 사업자가 이런 개별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서로 치열한 완전 경쟁 체제에서 노력을 해야만 시장도 발전하는 거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예, 저는 그거를 우려하는 거고 아까 잠깐 물어보셨던 현대자동차에서 왜 수입차 업체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아까 설명 잠깐 했지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판이 달라요. 구조가 달라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격이거든요. 수입차는 한 10여 개의 메이커, 외국 메이커가 국내에 들어와서 수십 개의 수입 딜러사가 완전 경쟁 체제 하에서 인증정보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딜러사마다 경쟁이 되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그 경쟁 체제의 혜택이 고객한테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대자동차가 전체 국내 시장을 점유하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수입차하고 역차별을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좀 거의 다 됐는데 사실 뭐 찬성 쪽도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만 뭐 어디나 자기 쪽이 맞다 그런 합리적인 이유들을 대고 이렇게 근거를 얘기를 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거나 양쪽이 동의하는 건 개선할 부분을 개선하자. 그렇죠. 예, 그건 것 같은데 좀 현실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만약에 현대차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현대차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어떤 이 개선에 대한 부분에 그게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현대차가 안 들어오더라도 개선에 되는 점은 많아요. 그리고 저기 뭐 이재명 도지사님 그때 간담회 때 뭐 지금은 뭐 대권 후보시죠.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님도 그때 간담회 때 저한테 뭐 작은 문제를 끝내야지 큰 문제로 부풀려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뭐 제가 그때 민주노총 그 지회장 자격으로 나갔죠. 경기도 중고차 지회. 그래서 김지호 지회장 나도 현대차 진출하는 거 반대라. 대기업이 소상공인의 골목까지 뛰어들어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선해야 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일단 수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원이 전국 시장에서 가장 크고 비중이 크다 보니까 수원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세법 문제라든가 아니면 시청 자동차 관리팀에서 어떤 매매 상사라든가 딜러라든가 단속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게 뭐죠? 지도 점검. 네, 지도 점검 이런 것도 상당히 빡세요. 그러니까 수원 지역이 모으면 다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언론에서 나오는 뭐 어느 지역의 허위 딜러들이 이렇게 와서 수원 시장에 와서 뭐 수원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뭐 사기를 맞았다, 피해를 당했다. 그러니까 저도 협회에 있다 보면 경찰서하고 시청 자동차 관리팀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형사건이 아닌 민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듣고 해결해 줄 건 해결 드리고 뭐 딜러가 완전히 잘못한 게 있으면 딜러한테 이렇게 해서 좀 해결하게끔 하고 소비자분들이 오해가 있으면 그 부분을 해결드리고 하는데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 뭐 지부장님 참석하려고 지금 일정이 안 맞아서 참석을 못했지만 지금 허위 딜러들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 정화를 위해서 명백히가 허위 딜러, 미끼 딜러에다 소비자한테 피해를 입혔다면 종사원증이라는 걸 박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종사원증이 없으면 차량을 판매할 수가 없어요. 차량 만약에 사원증이 없는 사람이 판매를 했을 경우에 이건 형사예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가요? 그리고 형사고 그리고 지금 뭐 허위 매물 허위 딜러 해가지고 그때 경기도 공정경제과 거기 가가지고 뭐 이재명 도지사님이 뭐 허위 매물 이거 단속하고 가서 저희가 한 3시간 반 동안 마라톤 회의하면서 자료 주신 거 있죠. 뭐 30몇 개 어떤 뭐 광고사 아니면 어디 매매 상사 해서 행정처벌 이렇게 했는데 좀 행정처벌로 미비하고 제가 이재명 도지사님이나 아니면 뭐 경기 북부청이다, 경기도청이다, 아니면 국토부에 공문 보내고 다 이러는 게 뭐냐면 저는 한 번도 관할 구청이나 뭐 도청 이런데 뭐 중고차 업자들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좀 세게 말씀드리면 조금이라도 법에서 벗어나면 다 죽여라. 내가 얘네들 때문에 다 욕먹고 있지 않느냐. 나 20년 동안
차장사 열심히 했는데 지금 방송에서 뭐 중고차 팔이 사기꾼 부모를 등쳐먹었다 이게 입에 담지도 못할 이런 그 말들을 내가 들어가면서 내가 장사해야 되냐. 이거 그 이재명 도사님한테 말씀드린 게 신호단속 그 과속관 단속 있잖아요. 뭐 예. 6만 원, 8만 원 이런 식이잖아요. 기본 30만 원 스타트 하자. 허위매물 그러니까 20년 8월 22일자 그 한국경제신문에 그 자료 드린 게 보면 그 허위매물이 제일 처음에 이제 부동산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허위매물 그 하루 만에 60%가 사라져.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야. 한 번만 적발되면. 그런데 이건 과태료잖아요. 만약에 허위매물이다. 중고차 허위매물이라는 미끼매물 소유자의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벌금형으로 가는 거죠. 그거는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국회의원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국토부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기꾼들로 우리가 뭐 짝대기 들고 쫓아가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경활동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네, 그건 법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물론 노력하는 데 분명히 있고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연합회나 조합이나 지부에서 어떤 클린 정책을 펼쳐서 이게 잡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행정관청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행정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고 법을 제발 좀 만들어 주십시오. 500만 원 뭐 이상의 과태료라든가 벌금형이라든가 한 번만 걸리면 다 종사좀 박탈시키고 뭐 상사 내에서 이런 딜러가 한 2회 이상, 3회 이상 적발됐다. 매매 상사 폐업시켜라. 왜 못하냐. 이거 제발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3개월 안에 완전히 없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한 4가지 정도 좀 그 앞으로 개선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짧게 좀 네, 부탁드립니다.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지금 길게 설명했던 허위매물 단속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 저희가 그동안 손 놓고 있지는 않았어요. 언론에서 나왔던 대로 뭐 다 공범자다 동조자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저희가 수년 전부터 경찰 당국에 사법 당국에도 이거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수차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이 벌어졌을 때 민사의 영역이라고 수수방관한 것은 사실은 오히려 사법 당국이거든요. 최근에 와서 행정당국 대표적으로 경기도에서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해왔고요. 그래서 30개 업체에 대해서 적발을 했고 50여 명의 중사원을 처벌을 한 이력이 있고요. 지금 이재명 전 도지사가 했던 일인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을 해서 허위 매매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어요. 제가 대환영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이거 모든 걸 사법과 행정당국에 미룰 수는 없죠. 저희도 스스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종사원들의 공인 자격 제도를 조속히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너무 소극적이었는데 공인 자격 제도를 해서 엄격하게 종사원을 선발을 하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소비자들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한 좀 공제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매매 과정에서 입는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그리고 하자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게 저희들의 과제인데 이미 공론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노력 기울여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허위 매물 광고를 방치하는 데는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 업체가 기여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예. 방치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행정당국을 통해서 규제를 하는 장치가 꼭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뭐 대기업 진출에만 초점이 가 있었다면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일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반대 의견을 들어봤고요. 뭐 저나 안 PD도 그렇고 자동차 관련된 거의 모든 분들이 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서 보시는 분들께서 좀 판단에 충분히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바로 찬성 측 인터뷰가 나갈 예정입니다. 모트라인 윤성노 대표 그리고 현재 중고차 업계 종사자 또 이분은 현업에 계시는 분이 대기업 진출을 찬성을 하신다고 해서 이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